지금 가장 중대한 문제를 우리가 하나씩 말을 해보죠. 예를 들면은 하나만 결정하는 거 뭐 많잖아요. 취업, 뭐 출산, 저출산, 뭐 또 교육, 또 뭐 부동산도 말이 많고요. 또 뭐 사드도 있고, 우리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제일 연장자 우리 형님부터, 소장님부터. 이진우가 뽑은 키워드 선택. 제일 시급한 문제가 선택이다. 네. 이건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왜 촛불 들었죠 우리가? 들었잖아요. 말해도 되나요? 네, 촛불 집회 가셨나요? 엄청 저는 뭐 도장 찍었지요. 매주. 왜 들었죠? 왜 들었어요? 왜 들었냐고? 박근혜 내려오라고. 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유모차에 아이가 타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내려와 그랬어요 그때. 그러니까 갑자기 애가 벌떡 깨더니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럼 내려오라고 그래. 어디 올라갔는데 그래. 그때 뭐 대한민국 온 국민이 전 다 참여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광장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기가 있잖아요. 광장에 나가는 한 명이 100명을 대표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거기 나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한 명이 자기의 시간을 버리고 여기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 100명의 시민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근데 몇만이 왔어요, 군에. 100만이면 우리 5천만이잖아요. 대한민국 5천만인데. 그렇죠. 100만, 200만, 300만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00만 넘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온 국민이 다 원했던 것들. 그래서 저는 촛불에 갔죠. 근데 그러면 박근혜가 내려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사실은 저는 이제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배우고 싶은 역사를 우리가 선택하게 해달라. 그것도 선택이죠. 근데 아니야, 국가가 너네한테 주면 너네는 그냥 그거 배워. 그게 사실 역사 국정교과서 문제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사드 배치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보상 어떤 결정을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최소한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현재가 과연 적기인지, 그리고 과연 어떤 절차를 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도 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걸 보장해줘라.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촛불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년 전에 한 명을 딱 뽑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5년 동안 선택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 광장의 민심이라는 거는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 우리의 선택권이 계속 보장될 수 있는 정치가 되어달라. 우리 소장님의 키워드는 촛불로 가죠. 촛불. 아니요. 저는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광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광장은 사실 이렇게 토론할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 토론에 끼어드시죠. 뭐 어쨌든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제가 어떤 건지 아는데 너무 러프해, 너무 크니까 저희가 담을 수가 없어. 우리 그릇은 요만한데 이만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담는지 한번 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천 사장님. 우리 천 사장이 생각하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지금 현재 내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제가 봤을 때는 분노인 것 같아요. 분노. 그게 분노, 열받는 거. 무슨 분이에요? 어디에 관한 분노? 뭐 사회에 대한 분노죠. 근데 그 사회를 이끄는 사회 지도층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죠. 이것도 광장 똑같은 거. 우리 키워드를 갖고 얘기해 보자고요. 어떤 사안에 대한 키워드. 이렇게 하면은 이거 100분 토론보다 더 지루해져. 키워드를 갖고 바꿔요. 다시 키워드. 없으면 우리 씨부터 갈까요? 오케이. 그래요. 우리 MC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일단 청년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취업. 전문가. 제가 취업 방송을 10년을 했어요. 맞아요. 우리 취업 방송할 때 만났잖아요. 우리 방송할 때 만나갖고 취업 전문가. 진짜로. 그래서 저는 자소서 보면
이거 안 돼. 뭐 이거 느껴지더라고요. 어쨌든 취업에 관한 취업이 어떤 문제를 말씀하시나요? 우리 청년들은 네. 청년들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겠지만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을 찾고 싶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비정규직 문제가 그 문제는 본인도 포함이 돼 있으신 건가요? 자, 우리가 아무 힘도 없는 일반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만의 방안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혹시 이 취업이나 청년 실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같은 거 있으세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렵죠. 일단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국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이 정부가 하려고 하는 그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했고 정규직 비정규직화도 하겠다고 했고 맞는 거 아닌가요?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의도는 되게 선하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계약직이기도 하지만은 이 일하는 게 최저임금 높아버리면은 중소기업에서 소화를 할 수가 없거든요. 소화를.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을들이 직장을 찾을 수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누리 씨랑 마음이 좀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프리랜서들이잖아요. 우리가 비정규직이야. 맞아요. 우리가 비정규직인데 그래도 사실은 누리 씨 방송하고 나도 하고 그래서 뭐 사는데 굉장히 많은 우리 같은 프리랜서들 말고 계약직들은 사실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가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재 포커스를 맞추는 진보와 미래 포커스를 맞추는 보수가 아주 극명하게 갈리는 사실은 지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공공부문이란 일자리라는 게 어떤 특성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되거나 공공기관에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공공 어떤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만두시고 나오시거나 정년 퇴임하고 나오시면 뭐 하실까요? 사실은 치킨집, 피자집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도 이 81만 개 일자리는 확장성이 없는 81만 개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벤처기업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의 어떤 새로운 강소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일자리 20만 개는 200만이 될 수도 있고 2천만이 될 수도 있는 일자리입니다. 전 좀 의견이 다른 게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필요 없는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늘린다는 게 아니라 소방이나 환경, 미화 뭐 이쪽에다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나라에서부터 어디서 돈을 빌려갖고 우리 세금을 갖다 붓는다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남아서 보관이 되어 있는 이 돈을 묵히지 말고 돌리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추경을 근데 하려고 하지 않나요? 그런 것 그 추경 예산이 어서 돈을 빌려 갖고 와서 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돈에서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올해가 참 특이한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찾기 힘든 걸 찾으셨네요. 네. 근데 찾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네, 잘한 게 있어요. 근데 잘한 것인지 아닌지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예요? 세금을 굉장히 잘 걷었어요. 세금을 매우 많이 걷어서 지금 잉여 세금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쓰자는 거예요. 추경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추경 예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꼭 써야 되는 걸 갖다가 안 하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추경 예산의 기본 취지는 이미 돈은 있다. 여기 써 있잖아요. 봐봐. 이런 거는 그 세금 저 필요해요. 이런 거 쓰잖아요. 세금 돌려줘요. 그래요. 이젠 돌려줄 때라는 거죠. 추경 예산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진짜 81만짜리 일자리를 늘려서 그건 뭐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뭐 어떡할 거냐. 근데 사실은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늘린다는 거고 거기에는 일자리만 들어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거기에 보면은 뭐 노인들 보육도 있고 노인들 복지도 있고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데
저는 그래서 추경 예산을 요번에 하는 거는 물론 야당에서 반대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무조건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취업에 대해서 이야기가 쭉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취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추경 예산을 요번에 풀어주면서 제가 제일로 고민한 취업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그럼 자연스럽게 화제를 넘길게요. 일단 먼저 듣고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갈까요? 네, 취업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제가 끼어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취업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해요.